안녕하세요. 백유정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서부터 제가 저희 책, 그러니까 다른 책만 소개하다가 제 책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임당의 최고의 교육을 당분간 어머님들께 그 책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임당 최고의 교육을 제가 왜 집필을 했는가, 그 내용과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임당을 제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사임당 그 드라마가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저도 여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여성 그 위인이 사임당인데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된다는데 사임당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생겼고 또 제가 이제 그 제가 그 자기소개 했을 때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백은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선조께서 백인걸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백인걸 선생님의 하구, 그러니까 공부 친구죠. 공부 친구가 물론 율곡 선생님이 백인걸 선생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셨지만 같이 하고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논하고 예, 함께 공부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저희 그러니까 선산이 법원리에 있거든요. 파주. 그런데 그 율곡 선생님이 사시던 곳이 율곡리예요. 그런데 정말 걸어서 갈 정도의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친구셨으니까 어, 그렇게 이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 부모 교육자이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선조 할아버지의 친구 엄마는 어떻게 교육했을까? 그러니까 사임당이요. 그런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임당을 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이제 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사임당을 좀 써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사임당 말고 엄마 이황 엄마를 써보는 게 어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임당은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운 집안이어서 아이 키우기가 쉬웠을 거다. 그런데 이황 엄마는 남편이 없는 가운데 자녀 모두를 과거급제 시켰던 훌륭한 엄마시다. 그러니까 이황 엄마를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고치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마다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임당 PD의 힘을 믿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떤 측면에서 믿게 됐냐 하면 그 이전에 나가수란 프로가 있었어요. 나가수란 프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그 좋은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에 그 귀가 호사를 누리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진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프로를 봐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왜 저 PD는 정말 그 나이도 그리고 외모도 묻지도 않고 정말 실력 좋은 가수들만 뽑아서 나가수 프로그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맞아. 산업사회 때는 학벌이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했지만 이 지식창조 사회는 진짜 실력을 묻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PD도 그 뭐랄까 그 흐름 트렌드를 읽은 PD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가수라고 아무나 가수가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가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읽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수를 즐겨보던 가운데 조금 있다 보니까 복면가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면가왕은 어떻죠? 나이도 묻지도 않고 뭐 외모도 묻지도 않고 거기는 얼굴마저 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하는 블라인드 면접처럼 가수뿐만이 아니라 뭐 개그맨도 나오고 그 운동선수들도 나오고 뮤지컬 배우도 나오고 뭐 다양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그 복면을 하고 나와서 노래 자랑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진짜 실력 중심 사회가 오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PD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를 제가 갖고 있던 차에 사임당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맞아. 시대마다 롤모델이 필요한데, 이번 시대에는 사임당이구나. 그 키워드가. 그래서 제가 아들이 이왕 엄마를 해보려는 권유도 뿌리치고 제가 사임당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임당을 정말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감동하는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 사임당이 자녀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존경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모든 자녀는 엄마를 사랑하죠. 그런데 존경까지 하는 그런 자녀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도대체 사임당은 어떻게 했길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 이런 또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임당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임당은 철학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임당은 실천하는 엄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성장만을 원했던 엄마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본인 스스로도 성장을 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사임당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임당이 율곡이 16살, 그리고 막내 아들 이우라고 있죠, 화가. 그분이 10살 때 돌아가실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우리 엄마들은 평생을 이렇게 가르쳐도 힘이 든데, 어떻게 사임당은 그 어린 아들 16, 10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엄마가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큰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6살과 1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임당의 어떤 힘이 이 아이들을 훌륭한 위인으로 키웠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이제 그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8살까지는 아이들의 뇌파 상태가 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세타파, 감마파, 알파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타파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가 최면을 받죠. 그러면 최면술사가 이렇게 손으로 탁 치면서 지금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최면을 받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과거 몇 년입니다. 그때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그 상태로 돌아가서 말을 수술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최면받는 그 뇌파의 상태가 세타파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타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최면술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잘 따라하는 그런 뇌파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로 8세까지 아이들의 뇌는 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의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8세까지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노력하기보다는요, 내가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보여줄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 지금 빨리 성장하세요 라는 그 8년간의 시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프하게는 교육학자들이 15세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15세 이전까지는 아이에게 뭘 가르치기보다는 부모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나,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자님이 15세가 지학이다. 그래서 15세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성장하는 그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15세 이후에 비로소 배울 그 힘이 생기는 시기다. 이게 이제 공자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적어도 8세, 아이가 태어나서 8세까지는 아이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배우거든요. 그 속마음이라는 게 뭐냐? 부모의 감정, 그리고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인생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확립이 되면 비로소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를 가르치는 시점이 되면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교육관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교육한다. 이거는 그냥 막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평생을 살아도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인생관을 갖겠다고 노력하는 이 순간, 그리고 교육관을 그 가치관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바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진짜 부모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분이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참 간단한 책이긴 한데 짧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에서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우주에, 이 세상의 물질 중 가장 전사력이 뛰어난 게 물이라고 합니다. 전사력이란 뭐냐면 카피 능력이죠. 예. 물은 모든 것을 카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희망도 생기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교육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그 세포는 거의 물에 그러니까 세포 성분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의 물인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죠. 그러면 수정이 자궁에 이제 착상이 돼서 어디에서 크죠? 물속에서 크죠. 그래서 우리 그 옛 선조들께서 그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뱃속에서 10달이 태어나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 세포, 그러니까는 착상된 그 세포가 물속에 있고 그게 수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그 물을 둘러싼 아니면 그 엄마의 그 상태, 그 정신 상태라든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자녀 그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감정 상태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그 8세까지가 그 세타파 상태의 가장 전사력이 높은 그런 뇌파 상태고, 아까 그 태화, 물속에 있는 그 태화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임당을 공부하면서 참 그 의문시됐던 게,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16살에 돌아가시고 10살에 돌아가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그거의 그 해답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세타파 상태였을 때 이 엄마였던 사임당의 정신 상태, 그리고 정서 상태, 그리고 생각이 바른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사되었고, 그 전사된 그 바른 생각과 그 태도,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그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나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사임당의 훌륭했던 세 가지 모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사임당
그 책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 12월 말쯤에는 어머님들께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아직까지는 좀 12월 날 치고는 좀 푸근하지만 이제 연말에 모임들 많으시죠? 예, 건강 조심하시고 예,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